네, 시작할게요. MMPI 이거 지난번에 한번 나왔었죠? 문제가 바뀔 때가 좀 있어요. 어떻게 바뀌느냐 하면 이렇게 해석이 뭐냐라고 나올 때가 있고 그 내담자의 특징이 어떠냐라고 나올 수 있어요. 문제가 조금씩 조금씩 바뀌니까 잘 보고 쓰세요. 문장 이해력이 부족한 사람이다. 혹은 혼란에 빠져 있는 사람이다. 정신적으로 멘탈이 나간 거죠. 우유부단한 사람이다. 강박적인 사람이다. 이런 걸 묻는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잘 보시고 지금 2급에서도 자주 나오고 1급에서도 여러 번 나왔고 이거는 빠뜨린 문항 30개라는 거는 안 체크한 것도 되고 둘 다 체크한 것도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빠뜨리고 한 사람의 특징도 써줘야 되는 거고 양쪽 다친 사람 부주의할 수도 있죠. 빠뜨린 거 보면은 둘 다 체크한 걸 보면 결정장애가 있는 거죠.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다라고. 그 다음에 둘 중에 하나만 하라고 했는데 둘 다 친 거 보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죠. 판단력이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 특징들도 염두에 두시고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막 아무렇게나 무작위 반응한 사람들, 둘 중에 하나만 쳐야 되는데 막 체크한 사람들도 둘 다를 체크했는지 모르고 체크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 비협조적인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 가지의 유형으로 사람들이 두 개를 체크할 수 있고 혹은 빠뜨리고 안 할 수 있다. 그렇게 질문할 때가 있다. 그 다음에 행동관찰에 의한 객관적 검사 장점 세 가지 쓰시는데 요게 15년도에 16년도에 나왔죠. 15년도에는 어떻게 나왔냐면 행동평가에 장점 세 가지 쓰라고 그래요. 이번에는 문제가 살짝 바뀌었는데 같은 얘기죠. 행동 관찰을 하고 평가하는, 관찰하고 체크하는 거니까 평가죠. 그 같은 얘기인데 다른 건 줄 알고 착각할 수가 있어요. 문제가 살짝 바뀔 수 있어요. 같이 나왔는데 검사 목적이 노출되지 않고 반응 경향성이 예방되죠. 반응 경향성이라는 거는 그렇다 묻는 말에 그렇다라고 하는 경향이 있고 바람직하게 대답하려는 경향이 있고 방어적인 경향이 있었죠. 그런 것이 예방된다. 그다음에 이 객관적 검사의 장점 이게 3번이죠. 비교가 저 사람과 혹은 평균에서 어떻게 이탈했는. 그다음에 행동 관찰은 행동주의에서 나온 거죠. 상황에서 어떤 상황에서 행동이 나타나는가를 보는 것이 가능하죠. 특정 상황에서 행동과의 연관성이 파악될 수 있다. 그 다음에 쭉 관찰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에 따른 추이를 관찰할 수 있어요. 또 다른 게 있다면 평가자에 따라 점수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 누가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예를 들면 우리 아이가 게임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평가자가 한 비교가 가능하고 상황에 따른 비교가 가능하고 시간대에 따라 행동이 달라지는 거를 볼 수 있어요. 이 행동 관찰 객관적 검사. 그 다음 도펠트 단축형 지능 검사. 어토 산차예요. 네 가지. 이 어토 산차 네 가지의 지능 검사를 가지고 회귀 공식에 집어넣어서 이거는 지능을 추정하는 거. 이거 지금 단기완성 책에 단축형 검사 여러 가지가 나와 있거든요. 그거 참고를 더 하세요. 그 다음에 이 문제가 논란이 지금 많이 있거든요. 인지행동 치료는 다양한 기법을 사용하는데 이게 이제 인지행동 치료 여기서 말한 거는 알리비티를 말하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문제를 낸 사람들이 언제는 인지치료라고 그러고 언제는 인지행동 치료라고 또 언제는 알리비트라고 이렇게 막 뒤섞여서 써요. 근데 그게 서로 약간 다르다라는 걸 모르고 막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문제 내는 사람들조차도. 요를 문제를 낸 사람 보면 인지행동 치료가 다양한 기법을 사용한다. 그 중에 인지적 기법을 쓰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한다면 이 인지행동 치료는 알리비티를 말하. 알리비티에 정서적 치료, 행동적 치료, 인지적 기법, 그 인지적 기법을 물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논박하는 거, 교육하는 거, 강의하는 거 이런 거를 써주시면 돼요. 대표적인 게 소크라테스 문답법이죠. 소크라테스 문답법은 지금 2급의 문제가 어떻게 나오게 됐냐면요. 소크라테스 문답법의 특징 세 가지를 쓰시오 하는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럴 때는 어떻게 대답을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 소크라테스 문답법은 반박하기 위해서 계속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계속 질문을 던지면서 답을 하겠죠, 그쪽 사람이. 그 답한 것이 틀렸다는 걸 다시 또 지적해내는 거죠. 그럼 말을 바꾸겠죠, 다른 답으로. 그럼 그 다른 답이 또 틀렸다라는 걸 지적해내는 다른 또 질문을 던져요. 이렇게 해서 질문을 계속 던지면서 혼돈에 빠뜨리고 자기 모순에 빠뜨려서 말을 바꾸고 다른 말을 바꿨는데 또 자기가 틀린 말을 했고 또 틀린 말을 했고 끝에 가서는 무엇을 깨닫느냐? 내가 무지하구나.에 도달하도록 대화를 하는 방법이에요. 지금 소크라테스 문답법의 특징 세 가지로 쓰시오라는 게 있더라고요. 소크라테스 문답법은 오류를 찾아내게 하기 위해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정, 반, 합의 형태로 갑니다. 옳다고 대답을 했겠죠? 그걸 반박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시 반박해서 나중에 맞는 답이 나올 때까지 하거나, 아이고, 모르겠네요. 할 때까지 계속 질문을 해 들어가는 거죠. 이거는 자동적 사고가 비합리적이다라는 걸 깨닫게 도와주는 방법이에요. 그 다음, 하향식 화살기법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래서, 이렇게 물어가면서 결국 네가 원하는 게 뭔데? 핵심에 도달하게 도와주는 거예요. 알겠죠?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질문을 파고 들어가서 문제의 핵심을 찾는 거예요. 소크라테스 문답법은 자기 생각이 비합리적이다라는 걸 발견하게 만든. 여긴 핵심을 찾아 들어가는 거고, 여기는 비합리적인 오류라는 거. 자기 대답에 문제가 있다. 자기 생각에 문제가 있다라는 걸, 그러니까 논박하는 거예요. 여기는 틀렸다라는 걸 직접 가르쳐 주지 않고 스스로 아이고, 그러네. 내가 말한 게 모순이네? 라고 스스로 찾게 만드는 거예요. 자, 역기능적 사고 기록지. 지난번에 5개 칼럼 했었죠. 그 다음 역기능적 사고 기록지는 나중에 1번 상황, 감정, 혹은 자동적 사고, 그 다음에 여기 대안방, 요거를 찾기 위해서 지금 역기능적 사고 기록지를 하는 거죠. 네 번째 칼럼, 대안적인 반응이 뭐냐, 논박을 해도 되고, 그래서 서로가 틀려요, 용도가. 역기능적 사고 기록지는 내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다른 생각은 없을까? 그걸 찾는 거예요. 그래서 대안을 찾는 연습을 하는. 여기는 문제의 핵심을 찾는다. 하향식 화살 기법, 소크라테스 문답법, 모순을 깨닫는. 서로 용도가 틀려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걸 인지적 기법이니까 인지적 기법은 파이 차트 기법 있죠. 동그라미로 그리고 그 중에 그 일이 일어날 확률은 몇 %냐. 파이 차트로 묻는 거죠. 그 다음 누적 확률. 이거는 어떤 사건이 일어나려면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되고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되고 무슨 일이 일어나야 그래야 그게 일어나지 않느냐. 그럼 이걸 다 곱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그게 이 일도 일어나고 이 일도 일어나고 이 일도 일어나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가능한 일이냐. 누적 확률 기법. 판사, 검사 역할 서로 바꿔서 해보자. 판사라면, 검사라면 어떤 판결을 내리겠는가? 검사라면 어떤 주장을 하겠는가? as if 마치 뭐뭐인 것처럼 내가 바보 같다는 생각이 든다면 실제로 내가 바보인 것처럼 행동하는 거죠. 행동 실험법 할까 말까 못하는 망설이는 거를 진짜 실험을 해보는 거죠. 이거 비슷하죠. as if는 반대로 해보는 거예요. as if는 내가 똑똑한데 좋은 대학에 다니는데 낙오할까 봐 뭐 걱정이란 말이죠. 이런 반대로 내가 무식하다면 어떻게 행동할지 반대로 행동해. 행동 실험법은 실제로 행동을 해보고 느껴보는 체험주의 기법이죠. 그다음에 부적응. 이 문제도 지금 논란이 많아요. 지금 제가 책들을 보니까 엉터리 문제가 너무 많아요. 제가 그래서 문제를 잘 기억하고 오셔야 돼요. 이 문제도 요게 맞는 거예요. 행동치료에서 적응 행동과 부적응 행동을 차별화하기 위해서요. 강화기법 3가지를 쓰라고 그랬어요. 적응 행동은 나타나게 하고 부적응 행동은 사라지게 하는 방법이 뭐냐 그 얘기. 알겠죠? 차별 강화 기법 물은 거 아니에요. 요 2개를 구분해서 하나는 없애고 하나는 늘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강화 기법을 쓰라고 그랬어요. 3가지 기법을. 자, 그러면은 가장 많이 쓰는 거는 이럴 때 쉽게 할 수 있는 거는 잘하는 행동에 강화를 주는 거죠. 못한 행동에 그거는 무시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죠? 상 안 받았으니까 저절로 소거되죠. 강화 소거 기법 간단한 거는. 그 다음에 조성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 쉐이핑이라고 언어는 쉐이핑인데 우리말로는 조형이나 조성으로 번역이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돼지를 뭐 개를 훈련시킨다. 그러면은 목표 행동을 처음부터 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그 행동에 가까워질 때만 먹이를 주죠. 점차 표적 행동에 가까워질 때만 먹이를 주고 나머지 행동은 먹이를 안 주는 거. 그래서 나중에는 목표 행동에만 딱 강화를 주는 거죠. 그래서 점차 이렇게 최인식으로 목표에 다가가게 만든다. 그래서 쉐이핑 행동을 만든다. 조성 혹은 조형이라고 하고 점진적 체계적 강화라고도 해요. 점진적으로 그 목표에 다가가도록 강화물을 주기 때문에. 자, 프리맥의 원리는 어떤 활동을 강화물로 쓰는 거예요. 좋아하는 활동이죠. 예를 들어 텔레비전 보는 걸 좋아한다. 애가. 그러면은 텔레비전 보게 해줄 테니까 숙제하거라. 그러면은 얼른 숙제하고 와서 텔레비전을 볼 수 있죠. 이게 프리맥 원리예요. 프리맥이라는 사람이 주장을 했기 때문에 프리맥 원리예요. 선호하는 활동을 강화물로 사용해서 선호하지 않는 행동을 하게 만드는 것. 이거를 프리맥 원리.
숙제를 하지 않으면 그럼 강화를 안 주면 되는 거죠. 자, 유관성 관리. 이거는 용어가 하도 많아서 contingencies라고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언어를 써주는 게 중요해. 이거는 좋아요. 번역이 너무 다양하니까. contingency management라고 하기도 해요. contingency contract라고도 하기도 하고 어딘가에는 incentives라고도 되어 있어요. 인센티브를 준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내용이 인센티브를 준다 그 얘기인 거죠. 근데 인센티브라고 하면은 이건 소수의 사람만 알 수 있어요. 옛날엔 이야기를 썼는데 요즘에 다 이 컨틴전시를 쓰더라고요. 이 얘기는 뭐냐면 목표를 달성하면 인센티브 얼마를 주겠다고 계약을 하는 거예요. 알겠죠? 성과급 제도예요. 인센티브 제도. 그래서 그 목표에 달성했을 때 강화를 주고 거기에 도달하지 않으면 강화가 없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목표를 달성하려고 스스로 목표에 관련된 행동만 하고 목표 달성에 필요 없는 행동은 스스로 안 하는 거죠. 알겠죠? 목표에 다가가도록 스스로 자기 관리를 하도록 해주는 거죠. 회사에서 이거 많이 쓰죠. 올해 50% 생산성이 높아지면 연말에 보너스 그거에 뭐 반은 너희들 주겠다 뭐 이런 거죠. 인센티브 제도랑 같은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원하는 행동 그것들은 증가 계속 하려고 하겠고 불필요한 행동은 목표를 이탈한 행동은 안 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이걸 유관성 관리라고 저는 이렇게 썼는데 유관성 계약이라고도 하고 인센티브 제도라고도 하기도 해요. 유관성 관리라고 여기 매니지먼트 때문에 관리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원어를 써주세요. 제일 흔하게 쓰는 게 컨틴전시 매니지먼트 제일 흔하게 쓰는 거 요거 그리고는 유관성 관리라고 가로하고 써주시면 돼요. 쓸 때. 그 다음 변별 강화 이거는 단서를 주는 거죠. 초록불이 들어오면 건너도 되고 빨간불이 들어오면 멈추라는 것처럼 변별 단서를 주는 거죠. 이거는 칭찬해주면 그 행동은 늘어나죠. 야단치면 그 행동은 줄어들겠죠. 칭찬받은 행동은 더 하려고 하고 야단치는 행동은 적게 하려고 하고 이렇게 해서 구분을 해주는 거지. 그 행동을 하면 야단 맞는다. 그 행동을 하면 칭찬받는다. 이런 변별 강화라고 하죠. 이게 단서를 이용해서 행동을 구분하게 변별 강화. 그래서 여러분들이 쓰기 쉬운 거 3개를 쓰시면 돼요. 이 문제가 제가 보니까 막 황당하게 돌아다니더라고요. 책들을 보니까 이거 맞아요. 우리가 잘 복원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들이 보거나 문제가 가장 정확합니다. 모두 모여서 입을 맞췄기 때문에. 다음 보기 사례를 읽고 심리검사 결과를 토대로 2가지 진단명. 이것도 지금 제가 책을 쓸 때 당시는 저도 이거를 단기 정신병장애라고 썼어요. 근데 저도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이제 가르치고 하다 보니까 이제 꾀병으로 답이 바뀌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단기 정신병 장애이려면 뭐가 문제냐면 사실은 이렇게까지 뭐 18일 만에 허공을 바라보고 손가락질하고 혼자서 중얼거리고 밥에 독약이 들었다고 먹지 않고 23일 만에 입원하고 부모도 몰아보고 이거 엄청나게 심각한 심리검사 중에 엉뚱한 말 이거 완전히 지금 극심한 만성 정신장애 증상이 나온 거죠. 이거 만성 상태에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28일 만에 23일 만에 나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단기 정신병 장애는 단기간에 한 달 안에 어떤 충격을 받아서 멘탈이 좀 나간 거예요. 그래서 막 횡설수설하는 거예요. 어리둥절하고. 근데 현실 검증력이 있어요. 이렇게 손상되지 않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는 지금 증상은 한 달 안에 일어날 수 없는 증상이 나타난 거예요. 뭐 지금 총 맞은 것도 아니고 독약을 먹은 것도 아니고 뭐 뇌진탕을 당한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지금 단지 군대 갔다는 것만으로 이렇게 많이 망가지진 않거든요. 그래서 꾀병이다. 라고 우리가 이제 추정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증거를 찾아야 되죠. 증거는 지금 보세요. 이게 성격이 여러분들 그 시험 치고 오실 때요. 여기 단서가 다 들어있어요. 근데 이건 완전히 복원이 된 게 아니라 여기 복원된 거 안에 단서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원래 문제 안에는 단서가 명확하게 들어있어요. 알겠죠? 꾀병이 제일 많다고 그랬죠. 꾀병이 되는 단서가 명확하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단서가 있으면 명확하냐면 성격이 활발하고 공부도 잘하고 이게 들어있습니다. 이게 있었는지가 지금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이 공부도 잘하고가 있으면 요걸 쓰면 돼요. 명확히 꾀병이고. 근데 요 말을 지금 있는지 없는지를 모른다고. 그래서 집어넣지 못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증상 중에 음성 증상이 있으면 음성 증상은 뭐죠? 혼자 가만히 앉아있고 아무 말이 없고 무표정하고 뭐 이런 거죠. 말이 없고 무표정하고 욕구가 없고 이런 거를 음성 증상이라고 하죠. 음성 증상이 있으면
그게 지금 단서예요. 음성 증상은 없거든요. 단기 정신병 장애는. 왜 음성 증상이 없냐면 단기간에 음성 증상이 나타나지 않아요. 음성 증상은 만성 증상. 초기에는 정신병 초기에는 양성 증상, 뭐 이상한 괴상한 행동, 말하고 환청, 환각, 횡설수설 이런 게 나타나는 거를 양성 증상이라고 하죠. 그런 게 나타나고 만성화되면 음성 증상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혹시 음성 증상이 있었다면 그것이 단서예요. 알겠죠? 자, 공부도 잘하고 요 말이 있었다면 왜 이게 중요하냐면 언어성 지능이 지금 68밖에 안 돼요. 근데 공부도 잘했다면 이렇게 급격하게 떨어지진 않아요. 언어성 지능. 알겠죠? 그러면은 언어성 지능 공부도 잘했는데 언어성 지능은 안정적인 지능이잖아요. 너무 많이 떨어져서 이거는 꾀병이다라고 보는. 그 다음에 이 정도로 만성 장애가 나타나고 심각하면 무선 반응에 가깝게 나와요. 그 프로파일 아시겠죠? 뭐가 뭔지 모르고 횡설수설 막 했으니까 막 그 F도 엄청 뜨고 TRIN은 안 뜰 수 있어요. 이건 그렇다만 쳐야 되니까 VRIN이 많이 떠야 돼. 무작위로 한 것처럼 반응이 나와요. 만성 정신장애에서는. 그래서 이게 지금 VRIN이 4, 50점대라고 나왔잖아요. 그래서 VRIN을 써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만성 정신장애는 임상척도 대부분 70 이상 올라가지 않아요. 알겠죠? 그 만성 정신장애는 정신병 장애는 생각보다 뜨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어떤 상태인지를 보고할 수 없기 때문에 특히나 8번 척도 안 떠요. 나 뭐 망상이 있다, 환청이 들린다 이런 거 몰라요. 환청인지 실제인지를 구분을 못해요. 만성 이렇게 심각한 경우에는. 그래서 8번 척도 상승이 있으면 그거는 내가 환상이 있습니다. 지리멸렬이 있습니다. 보고한 거잖아요. 그럼 통찰이 된다는 얘기죠. 그거는 정신병 아니에요. 조현병 이 정도로의 심각한 정신병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척도를 잘 보시고 그 단서를 딱 집게 만들어 놨어요. 문제안. 알겠죠? 그래서 요런 걸 주의해서 보시라고. 8번 척도. 나중에 이게 이제 기출로 또 한번 나오겠죠. 이제 또 한번 나올 때 그때 문제를 정확하게 다시 파악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8번 척도 유심히 보시고 그다음에 VRIN 유심히 보고 그다음에 여기 공부 잘하고도 있어. 그러면은 이런 게 꾀병의 명백한 단서거든요. 자, 그래서 일단 이거를 지우고 공부 잘하고는 빼고 성격이 활발하고 친구가 많고 이런 학교 생활을 잘한 이건 병정 기능이 좋다죠. 병전 기능이 좋으면 이렇게 단기 정신병도 약하게 나와요. 이렇게 심하게 나오지 않아. 급격하게 이렇게 나빠지지 않아서 일단 여기 있는 단서만 가지고 뽑는다면 임상척도 대부분 70 이상이고 특히 8번 척도가 상승했다. 저거를 지난번에는 제가 또 저도 왔다 갔다 해서 병전 기능과 달리 IQ, 언어성 IQ 78 너무 낮다. 요거를 썼었는데 요것도 들어가는 것 같아서 지금 문제가 완전히 복원되지 않아서요. 일단 이것도 여러분들 해당이 됩니다. 8도. 병전 기능 이렇게 좋은데 갑자기 이렇게 떨어지지 않아요. 이건 안정적인. 그래서 여기 VRIN도 쓸 수 있다. VRIN. 이렇게 만성 장애에서는 VRIN이 막 떠요. 무작위 반응을 한 것처럼 횡설수설 하니까 자기 것도 막 뜨거든요. 그 70 이상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몇 점이지 아무튼 뭐 50점으로 나왔다 그러면 이게 너무 낮다. 40점으로 나왔다. 잘 보시라고요. 이렇게 만성 정신장애는 VRIN이 좀 뜬다. 언어성 지능은 안정적이다. 그다음 8번 척도 상승하지 않는다. 그다음에 병정기는 꼭 봐라. 그다음 음성 증상이 있는지. 음성 증상이 지금 여기 있었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살짝 음성 증상이 뭐냐면 혼자 웃거나 중얼거리고 이거 음성 증상이고 혼자 있는 거니까 사람들 속에 돌아다니지 않고 이거는 음성 증상인데 이게 지금 음성 증상이 갑자기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진단의 근거는 여러 가지가 지금 추정할 수 있는데 음성 증상이 있었으면 음성 증상 좋은 서죠. 그래서 뭘 봐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잘 지켜보세요. 꾀병 맞아요 이거. 어디 뭐 다른 데 보니까 전부 다 뭐 조현병 뭐 이렇게 답을 달아놨더라고요. 그렇게 쉽게 주지 않아요. 이렇게 쉬운 문제를 2급도 어려워요. 2급도 진단이 숨어 있어요. 2급조차도. 그러니까 이게 훤히 이렇게 다 보이게 하면 이거는 함정에 빠진 거예요. 자, 아시겠죠? 자, 이거와 유사한 문제가 뒤에 또 있더라고요. 여기 16년도에 문제 내신 분도 참 누군지 고집 또 냈어요. 여기 비슷한 문제가 하나 또 있어요. 우울증을 호소한 17세 청소년 환자
MMPI. 똑같아요, 지금 프로파일. 50점, 92점. 모든 임상척도 70 이상. 똑같아요, 앞에 거랑 프로파일이. 자, 이거를 어떻게 해석할 거냐. 임상적 해석이에요. 5가지. 이거 문제 자주 나오죠, 시험에. 프로파일 나오면 이게 제일 많이 나와요. MMPI 프로파일 제일 많이 나오면 여러 가지 변형돼서. 자, 영어로 보세요. 프리-사이코틱입니다. 터모일이라는 거는 멘탈이 나가서 어질어질해가지고 막 붕괴돼 있다. 혼란상. 정신병으로 넘어가기 바로 전 단계인 것처럼 이런 막 멘탈 나갔어요. 뭐 충격받아. 그럴 때 이 프로파일은 모든 임상척도 70이니까 몇 번 빼고예요? 5번, 10번 빼고 다 떴다. 다 떴다. 그걸 어떻게 해석하느냐예요. 17세 청소년인 경우 급성 정신병, 그다음에 cry for help 증상을 과장했죠. 부정왜곡했죠. 경계선 성격 장애, 여기 부정왜곡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 가능한 건 양극성 장애. 다 떴으니까 2번도 뜨고 9번도 떴으니까 우울증을 호소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양극성 장애도 양극성 장애 다 떴으면 양극성 장애. 그다음에 청소년의 경우잖아요. 청소년의 경우 지난번에 제가 중2병들이 왜 나타나는지 얘기했죠. 뇌가 그 가지치기 하는 바람에 지금 세포가 지금 막 다 잘라져서 나간 상태라겠죠. 전두엽이. 그래서 걔네들이 약간 맛이 가 있는 그런 상태를 보인다 그랬죠. 그걸 자아 정체성의 혼돈을 겪고 있다. 중2병이다 그 얘기예요. 이거 다른 말로 쓴 거예요. 중립병, 좀 심한 중립. 이걸 자아정체성의 혼돈이라고 고상하겠어요. 그 뇌의 가지치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 그 다음에 호르몬의 그 변화가 있다고 그랬죠. 사춘기에. 도파민 올라가고, 도파민 쾌락물질이죠. 그 다음에 안정적으로 기분을 조절하는, 안정화시켜주는 세로토닌 엄청나게 줄어든다고 했어요. 40% 정도 줄어든다고 했어요. 세로토닌이 줄면 우울증이죠. 도파민이 높아지면 정신병 상태가 되거든. 아니면 조증 상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양극성의 형태가 나타나죠. 중2 아이들한테 기분의 변동이 심하고 그 얘기를 하는 중2병을 앓는 아이들이 이런 프로파일이 나타날 수 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단기 정신병 장애는 한 달 사이에 끝나는 거예요. 급성으로 발병하고 그 다음에 이 활성기 증상이 정신병하고 다르게 한계가 있으면 돼요. 제가 지난번에 조현병은 활 2개 들고 한 달간 전쟁터에 나갔는데 활 2개 들고 돌아와서 후유증이 6개월간 지속되더라 그랬죠. 그게 조현병이라고. 활성기 증상 2개가 나타나고 한 달간. 그 다음에 전체 병 기간은 6개월이 넘어야 돼. 여기는 한 달 미만입니다. 1일 이후부터 따져요. 하루 정도는 병으로 치지 않고요. 그리고 활성기 증상이 여긴 한개예요. 그 다음에 여기 증상, 활성기 증상에 음성 증상은 포함시키지 않아요. 조현병은 음성 증상이 포함됐었거든요. 여기는 음성 증상 빼고 4개 중에 1개. 자, DSM-5 진단 기준, 망상, 환각, 언어, 혼란된 행동 중에 1개예요. 음성 증상 진단 기준이 없으니까 이거는 달라진 거예요. 조현병. 그 다음에 적응 기능 손상 이거는 조현병에 있는데 단기 정신병에는 없어요. 일상생활을 잘 하는데 그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하고 구분을 해둬야 돼요. 그 다음 단기 정신병은 한 달 정도 안 가고요. 바로 원 상태로 돌아와요. 정상 회복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로는 이 사람이 보이는 증상으로는 이거 너무 심하고 너무 과장됐고 너무 오바됐고 한 달 안에 이렇게 단기 정신병으로 보기는 힘들어요. 6개월이 안 됐기 때문에 조현병으로 진단하면 안 돼요. 여기다가 진단명에 제가 지금 다른 책들을 봤는데 조현병을 썼더라고요. 조현병은 아니고 조현병을 진단하려면 6개월이 넘어야 돼요. 이럴 때 6개월이 안 되면 조현양상장이죠. 병 정확하게 써야 돼요. 만일에 조현병이라고 쓰고 싶으면 조현병이라고 쓰지 말고 조현양상장, 스키조프레니폼 디소더에 6개월 미만은 조현양상장애로 진단을 했다가 똑같아도 6개월이 지난 다음에 조현병으로 넘어가는, 아시겠죠? 자, 지금 이걸 그대로 이 증상을 진단한다면 조현양상장애, 조현병은 아니고요. 그런데 저는 조현병 양상장애로 보지 않겠다. 꾀병으로 보겠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보충 설명. 이게 VRIN, TRIN이 다 80 미만이면 반응이 일관된 거예요. 그러니까 무작위로 반응하지 않은 거예요. 자, 반응이 일관되고 LKS 낮다 얘기는 방어하지 않았다 그 뜻이죠. 참이다 그 얘기야. 이 검사가 참이다. 낮다 그 얘기는 뭐예요? RKS가 낮고 LFB 임상척도 상승했다면 실제 병리가 심각한 것이다. 근데 이렇게 현실 검증력이 손상된 환자의 프로파일은 무선 반응에 가깝게 나오기 때문에 VRIN이 올라간다. 그다음에 지금 부정왜곡이죠. 부정왜곡은 yes, yes, yes 쪽으로 걸리기 때문에 TRIN도 올라가요. 좀 알겠죠? 근데 요 5개가 안 걸리도록 타당도 척도에
의심받지 않도록 잘 만들었어요. 교묘하게. 실제같이 딱 보이도록. 타당도 척도 안 걸리게. 그러니까 문장을 잘 암기한 거죠. 요 문장 일관되게 치면서 요런 거 치면 타당도 척도 올라간다. 라는 걸 교육받은 사람이죠. 그래서 수검자는 전문가 응답 지도를 받은 거죠. 지금 저 정도의 상태의 사람이라면 심리검사 못해요. 횡설수설하니까 앉혀놓고 못해요. 지시도 못 알아듣고. 알겠죠? 심리검사를 했다는 자체가 꾀병이라는 증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행동관찰이 중요해요. 이런 만성장애에는 행동관찰이 유심히 보면 일관성 있게 이 정신병 증상이 유지되는가를 보면 되거든요. 행동관찰이 중요한 단서예요. 사실은 꾀병의 단서가 행동관찰에서 일관되지 않은 걸 관찰이 됐음 이렇게 쓰면 되거든. 우리가 보고서를 쓸 때는. 근데 지금 우리는 그런 게 없으니까 저 정도로 심각한데 어떻게 현실 검증력이 저렇게 손상됐는데 검사는 했냐? 라고 물어보고 싶어. 자기 상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딱 결과가 나오질 않아요. 막 미친 그래프가. 응? 자기 상태를 알지도 못하고 어디다 쳤는지도 몰라요. 알겠죠? 만일에 단기정신병 장애로 본다면 활성기 양성 증상이 한 개 이상이어야 되는데 뭐 다 나타났죠? 셋, 네 개 다? 이건 뭐 여기 딱 써주면 예쁘게 써주면 돼 있는 대로. 꾀병이 맞아요.